안녕하세요. 프로토스 소설가입니다. 승무패 64회차 월드컵 승무패 2부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월드컵 너무 승부에 연연하지 말고 즐기자고요. 네. 4년에 한 번 있는 우리 축구 팬들의 축제 아닙니까? 이 축제를 너무 몰두하지 말고요. 우리 좀 대표팀 지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싸움은 응원해 줍시다. 응원하는 자세로 은행처럼 분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얘기를 못했는데 아르헨티나랑 사우디 경기에서 왜 아르헨을 그냥 보고 사우디도 카타르처럼 뭐 4년 동안 준비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카타르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사우디가 힘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카타르랑 사우디가 친한 국가인 줄 아시는데 보통 옆에 붙어 있다고, 사우디 옆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섬 비슷하게 붙어 있는 요게 카타르거든요. 근데 사우디랑 카타르랑 사이가 좋지 않아요. 예. 카타르가 까분다고 사우디가 다시 얘기할게요. 이제 카타르가 잘 나가잖아요. 근데 사우디도 기름이 많죠. 근데 사우디는 인구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GDP가 1인당 한 2만 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카타르는 인구가 얼마 없거든요. 근데 가스 위에 떠 있어요. 예, 돈이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1인당 GDP가 거의 뭐 한 8만 불, 7만 불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카타르랑 사우디랑 그러니까 사우디가 카타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이 사우디는 이 왕족들이랑 귀족들만 잘 살잖아요. 금이의 평민들은 그다지거든요. 물론 뭐 돈 주고 뭐 이런 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뭐 카타르만큼은 아니에요. 카타르는 여기는 뭐 카타르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평생 7, 8만 불이 보장되는 연봉 7, 8만 불이 보장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인당입니다. 인당. 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뭐 이렇게 갈등이 생긴다고요. 얘 좀 적게 주면 좋겠는데 적게 주지 않으니까 이게 갈등이 생긴다고요. 그래가지고 카타르랑 사우디랑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우디가 카타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잡아 먹으려고 그래 쉽게 말해가지고. 근데 카타르가 쉽지 않죠. 예, 카타르도 쉽지 않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카타르가 너무 막 나대니까 사우디가 카타르랑 사우디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 60km 되거든요. 60km 국경선 바로 위쪽에 이 60km 땅을 파가지고 운하를 만든다 그랬어요. 니네 섬나라 만들어 버릴 거라고. 여기 땅 파가지고 운하 만들면 섬나라 되잖아요. 카타르 뭡니까? 큰일 나. 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운하 파면. 여기 운하 파면 여기 운하에 대한 뭐 문제도 생기고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시겁했어요. 예, 시겁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그 뒤로 깨게 했는데 하여간 이 사우디랑 카타르는 절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예, 뭐 좀 서로 막 견제하고 뭐 암투도 많이 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카타르에서 사우디가 와가지고 그다지 힘을 못 쓸 겁니다. 예, 힘을 못 쓸 거기 때문에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르헨티나가 초반에 박살내면 끝납니다. 침대 축구 하기 전에 눕기 전에 골을 넣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메시의 발끝을 기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멕시코랑 폴란드인데요. 일단 멕시코 얘기를 하면요. 멕시코는 유럽에 상당히 약했어요. 9승 9무 16패. 남미에도 약해요. 1승 3무 9패. 북중미랑은 그다지 북중미의 왕인데 북중미 같은 그거니까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없는 거고요. 아프리카에 강하고 아시아는 그냥 후드로 팹니다. 예. 우리도 후드로 맞았죠. 유럽에 약한 거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키 크고 덩치 좋은 팀, 피지컬 좋은 팀 있잖아요. 조직력 좋고 이런 팀한테는 완전 쥐약입니다. 재밌는 건 이제 남미에 약하다는 건데 중미의 왕인데 남미에 약하다니까 좀 그렇죠. 예. 멕시코가 프로리그가 아주 건실합니다. 예. 프로리그가 의외로 건실해가지고 멕시코 리그 출신들이 많은데 대표팀에 그게 좋은 겁니다. 예. 거기 멕시코 리그가 돈도 좀 주고 신분 보장도 좀 되고 해가지고 의외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프로축구만큼 옛날엔 더 좋았지. 이제 미국 프로축구가 더 좋지만 그 정도는 돼요. 예, 지금 사실 나라 경제력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거기까지 배경 설명을 하고 현재 멕시코는 좋지 않아요. 헤우스라고 써놨네. 헤수스. 헤수스 코로나라는 중심 미드필더 한 명이 부상이고요. 이 정말 커요. 이 선수가 거의 멕시코를 먹여 살린다고 보면 되는데
이 선수가 부상당한 게 정말 큽니다. 그리고 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9번에 이제 라울 히메네스, 키 190에 덩치도 좋은 라울 히메네스가 또 부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몸이 100%가 아니에요, 아직. 그래가지고 후반전 좀 나와서 대충 뛰다 들어갔어요. 평가전에서. 대표팀에 포함은 됐거든요. 근데 좀 그렇습니다. 예, 별로 좋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부상이랑 선수들 이제 좀 잘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이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전보다는 러시아보다는 약해진 건 분명하고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국내 리그에서 뛰던 애들이 제법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키가 작아요. 요번에 뽑힌 애들 보면 키가 작아요. 예, 그게 문제예요. 센터백도 다른 나라들은 막 계속 막 키 190대 센터백을 키워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조금 이제 헤딩 경합에서 많이 밀리겠죠. 근데 워낙 뭐 발재간과 스피드가 있으니까 멕시코는 그거죠. 예. 에드슨 알바레스 같은 수비 미드필더가 이제 나온 게 크죠. 예. 캐시가 한 50일? 5천만 유로 정도에 노리고 있는 선수. 예. 포레 산체스도 괜찮고요. 게르다도인가? 죄송합니다. 네, 잘못 썼어요. 예. 이 선수 노장들 투혼도 봐주만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직 첫 경기니까, 그리고 그나마 다행이죠. 예, 전체적으로 좀 약해진 겁니다. 반대로 폴란드는 멤버는 좋아요. 이때까지 폴란드 멤버는 다 좋았어요. 근데 월드컵 이상하게 못했어요. 예. 우리의 구세주 같은 팀이기도 하죠. 황선홍의 발리슛, 씨. 예, 그 발리슛의 폴란드고요. 월드컵의 저주라고 합니다. 폴란드를. 예, 유럽을 상대로는 그래도 강했어요. 6수 3무 5패로. 남미 상대로 조금 뭐 거의 뭐 백중이고요. 이제 북중미 킬러죠. 4승입니다. 북중미 팀을 만나선 진 적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상대로도 잘하고요. 아시아 상대로 저 1패가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거 멕시코 사이드로 보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저는 이거는 폴란드 사이드로 한번 폴란드 사실 월드컵 저주 때문에 가기 깨름직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분들. 근데 요번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 포메이션도 3-4-1-2로 해가지고 위에 이제 레반도프스키랑 뭐 누구를 세울까요?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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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세울까요? 레반도프스키랑 밀리크 뭐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피아텍을 기대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피아텍 세울지 안 세울지. 나와봐야 합니다. 나와봐야 합니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거는 폴란드 승을 보고 싶어요. 폴란드 승을 보고 싶습니다. 멕시코가 생각 외로 특히 멕시코를 먹여 살리던 그 미들 라인이 경험 많은 미들 라인이 힘 있고 경험 많은 미들 라인이 죽은 게 커요. 그게 큰 그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랑 호주는 뭐 안전빵으로 이제 호주 가고요. 이제 다음 이제 모로코랑 크로아티아 경기입니다. 모로코랑 크로아티아 경기는 모로코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 아시죠? 모로코가 여기 북아프리카 모로코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네, 모로코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거든요. 모로코 위치를 알면 뭐라 그러지? 모로코 위치를 알면 모로코에 대한 이제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축구를 잘 알면 여기 보시면 이 지브롤터 있는데 이 나라가 바로 모로코예요. 영화 카사블랑카 아시죠? 그 모로코입니다. 모로코 진짜 저 진짜 여행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인데 여행 가면 안 돼요. 지금 저 별로 안 좋아요. 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브롤터 여기 해협 이 해협을 한쪽을 맡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걸로 유명하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위에 스페인이잖아요. 바로 위에 스페인이고 그 옆에 포르투갈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옛날에는 노예를 데려가는 루트이기도 했고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축구도 또 잘합니다. 예. 축구도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로코의 현재 이제 막 하키미, 지에 이런 유명한 선수들 있잖아요. 이 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전임 감독이 결박했어요. 결박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 하키미, 지에 이런 모로코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대표팀을 은퇴했어요. 감독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저 감독이랑 축구 못하겠다 그러고 다 나갔어요. 다 나가버려가지고 감독이 이제 월드컵은 해야 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찾아. 내가 잘못했다. 하고 했는데도 안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모로코 이제 그 축구 이제 협회에서 감독을 경질을 하고 신인 감독을 내세웠습니다. 신인 감독을 내세웠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요. 모로코를 감독을 새로 선임한 날짜가 언제냐면요. 2022년 8월 31일이에요. 2022년 8월 31일. 보이시죠? 예. 그래가지고 감독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일단 이 팀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제대로 정하지 못한 상태고요. 대신 이제 대표팀을 그만둔 선수들이 다 돌아왔죠. 저는 그렇게 하려고 감독을 바꾼 거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 전술 이상을 할 수 없는 팀이 돼버렸어요. 4-3-3, 4-4-2. 4-3-3, 4-4-2 말고는 이 팀에서 나올 수 있는 전술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거 하려 그러면 꺼여요. 뭐 선수들 뭐 이게 노장 선수들이나 뭐 하키미, 지에의 이런 애들 말 듣고 뭐 이래 해가지고 다른 포메이션을 만들어도 이 감독이 보는 축구랑 선수가 보는 축구는 다릅니다. 선수 때 잘한다고 해서 감독해서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감독은 진짜 감독이 되려면 기본적인 코스를 밟아줘야 되는 게 그런 코스를 밟아야지만 이 감독의 전술이 자기 몸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감독이 이제 어떤 전술을 써야 이 팀이 극대화가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못된 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고요. 그래가지고 크로아티아한테 저는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예. 근데 모로코는 아랍 국가잖아요. 모로코도 침대 축구로 끝내주거든요. 이란이랑 모로코 경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란이랑 모로코 경기 맞을 거예요. 지금 월드컵. 근데 모로코가 자살 넣고 했는데 그 경기 생각하면 모로코가 수비적으로 충분히 먹어줄 것 같아요. 근데 수비 축구라기보다는 침대 축구죠. 네, 침대 축구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침대 축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무승부를 기준으로 두시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모로코가 침대 축구하면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모로코의 침대 축구도 만만치 않고 크로아티아가 전력상 우위라고 모로코 선수들도 판단할 거고 일단 얘네들은 이게 연기를 겁나 잘해요. 모로코는 특히 그 넘어질 때도 막 한 바퀴 구르고 넘어져가지고 하는 이런 특기가 있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축구 잘하는 선수들도 많지만 얘네들도 침대 축구 하거든요. 모로코 가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잉글랜드랑 이란 무승부를 본 이유도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올라올 거예요. 경기 보시면 진짜 잉글랜드가 이란의 수비를 상대로 후반에 골을 넣지 못하는 이상은 절대 침대 축구의 맛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선수처럼 막판에 몰리면 이란한테 한 골 먹고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잉글랜드가 이기는 게 모두에게 행복한 길이긴 하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네. 다음 독일이랑 일본 경기는요. 저는 독일의 승을 보거든요. 그것도 압도적인 승리를. 사실 일본이 해외파에 투자를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일본에서 축구는 우리나라랑 좀 다르거든요. 일본 프로축구는 정말 체계적으로 잘 육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그 뭐지? 학원 축구 이런 게 아니라 일본은 그 1인 1기라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스포츠를 하나씩 할 수 있거든요. 학교 다닐 동안. 거기서 이제 축구를 선택하는 애들은 이제 축구를 하는 거죠. 물론 학원 체육 비슷한 것도 있지만 자기가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은 축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돈 들고 뭐 이런 거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완전 벽을 쌓아놓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축구 클럽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단계별로 된 뭐 1부, 2부, 3부, 4부 리그 이런 것도 잘 잡혀 있고 우리보다 훨씬 전에 그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좀 있습니다. 뭐 교육적으로 좀 발전했어요. 인정합니다. 시스템도 좋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축구에 들어간 투자된 돈도 많고 예. 하니까 뭐 우리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맞는데 그거랑 별개로 축구는 우리가 일본한테 꿀릴 일이 없죠. 꿀릴 일이 없죠. 예.
국가대표팀은 다른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 축구가 진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냐면요. 해외로 자기 나라에서 축구 좀 하는 애들은 어떻게든 해외로 보냈어요. 해외로 밀어내기 한 게 진짜 큰 결실을 이룬 거죠. 예. 아마 이번 월드컵에서 독일이랑 스페인을 상대로 이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힘들 거지만 그래도 일본 축구가 발전한 거는 자기들이 느낄 겁니다. 예. 또 독일 리그에서 뛰는 애들 진짜 많아요. 대표팀 올라온 애 중에 독일 리그에서 뛰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이게 다 독일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건데 사실은 스페인 리그로 진출하기 힘드니까 독일 리그로 간 겁니다. 예. 독일이랑 스페인이랑 리그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 독일한테 미안하긴 한데 독일 분데스리가랑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랑 격이 좀 있습니다. 예, 격이 좀 있고 그 외국인 선수들을 받아들이는 그것도 좀 차이가 좀 있고요. 예. 그래가지고 특히 독일 리그는 돈을 많이 안 써. 많이 쓰는 팀도 있지만 많이 안 쓰는 팀들이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일본 선수들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일본 선수들을 사면 거기에 대한 저지 판매 이런 것도 좋고 이런 사업적인 면도 있으니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윈윈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독일로 많이 간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일본이 뭐 잘해서 그랬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번에 느낄 겁니다. 자기들의 피지컬이 얼마나 피지컬 좋은 선수들로 많이 채우긴 했는데 그거랑 월드컵에서 상대대 국가대표를 만나는 거랑 차원이 다르죠. 독일이 이번 월드컵에서 그 배당이 낮아요. 그러니까 우승 가능성은 순위에서 5등 안에 못 들었어요. 예.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는데 독일이 못 들었어요. 그거는 독일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독일이 해결사가 이번에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밀린 건데 클로제 이런 애들이 없잖아요. 한 방을 해주. 근데 그렇다고 일본을 상대하는데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더 무섭습니다. 독일.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을 4강 이상으로 보는데 4강 이상으로 보거든요. 8강이나 16강에서 브라질을 만나지 않는 이상 독일이 4강까지 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브라질이나 뭐 아르헨티나를 만나지 않는 이상 뭐 아르헨티나랑 브라질 만나도 그렇게 질것 같지는 않은데 예, 비겨가지고 승부차기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크게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뭐 저보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니까 저도 뭐 거기에 좀 휩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좋아 보이거든요. 하베르츠 키가 193이에요. 83kg입니다, 몸무게가. 얘는 헤딩도 되고요. 하베르츠 무엇보다 스피드가 빨라요. 물론 얘를 뭐 퍼스나인의 그 미드필더 한 11번쯤 뭐 이 정도로 역할을 계속 했기 때문에 5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본을 상대로는 아닙니다. 스피드와 키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못 막아요, 얘. 지금 여기 나온 애들 일본 수비진 얘네들이 못 막아요. 193에 83kg가 스피드가 얼마나 빠른데요, 하베르츠. 그래가지고 하베르츠가 라인 깨기 시작하면요. 난 진짜 일본 몇 대 몇으로 질까 난 그게 더 궁금한데. 예. 일본이 약한 팀은 아닌데 해볼만 하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완전 진짜 극악의 상승입니다. 지금 독일이랑. 지금 독일이랑 극악의 오히려 스페인이랑 일본이랑은 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독일이랑은 상승이 너무 안 좋아요. 하베르츠 여친도 진짜 이쁘던데. 근데 풀키루 키 이름 뭐 풀크 필크 루크 이름이 너무 어려워. 이게 아니거든요. 이름이 이거예요. 이거 맞지? 풀크로 글 거예요. 이름이. 얘가 더 기대됩니다. 얘가 189에 83kg인데요. 등발이 진짜 좋아요. 등발이 진짜 좋거든요. 이게 정통적인 9번입니다. 상대를 지금 특히 이 선수가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계속 컨디션이 올라가지고 최근에 가장 컨디션이 좋은 독일에서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바로 이 풀키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워 이름이. 필크 루크네, 풀크 루크. 예, 이 선수가 진짜 강하게 생겼거든요. 저는 이 선수한테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예. 이, 음, 사실 뭐 수비 문제라는데 그것도 뭐 일본 상대로는 아닌 것 같고, 너무 상성이 안 좋아요. 피지컬적인 차이가 너무 큽니다. 우리도 독일이랑 붙으면 피지컬적 차이가 좀 나는데, 우리 막 바짝 올려도 막 피지컬적 차이가 나는데,
일본은 더 벌어지죠. 일본 피지컬 좋다 그래도 얘네는 피지컬을 사용하는 축구를 하는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지컬적인 맞대결에서 밀려요. 우리가 우리 축구 팬들이나 축구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일본이랑 붙을 때는 거칠게 다뤄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거칠게 다루는 거는 독일이 진짜죠. 독일이 얼마나 일본을 거칠게 다룰지 한번 보시면 돼요. 진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제가 너무 이렇게 보는 걸 수도 있는 무시하는 걸 수도 있는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상승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경기가 되겠네요. 2부 마지막 경기는 정말 기대되는 경기 벨기에랑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를 먼저 얘기할게요. 캐나다는 북중미 월드컵에 제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많습니다. 옛날 선수들을 키우는 그 데뷔전이에요. 이번 월드컵이. 예. 어린 알폰소 데이비스가 정신적 지주이자 팀의 중심점이자 주장이자 또 뭐라 그러지? 하여간 얘를 중심으로 다 해요. 캐나다는 현재. 이 어린 얘를 중심으로. 앞으로 뭐 북중미 월드컵 또 그 이후의 월드컵까지 다 이제 얘를 중심으로 갈 거예요. 예. 얘를 중심으로 갈 건데 그만큼 지금은 팀을 만드는 과정이죠. 지금 캐나다도 프랑스랑 네덜란드 그리고 또 보자. 캐나다가 미국도 있겠네. 미국은 힘들겠다. 프랑스가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그래.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여기.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죄송합니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독일까지 해가지고. 예, 여기에 이제 이중 국적을 만들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예, 캐나다도 여기 불어도 써도 될 정도 프랑스랑 가깝고요. 독일어도 쓰는 것도 되나? 그건 말만 들었지 지금 실제 경험해 본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덜란드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민 와서 장착하는 나라잖아요. 아마 영국의 그거기도 하고요. 영국의 그 캐나다 총리잖아요. 총리. 네, 캐나다 총리죠. 캐나다 수석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간 영국의 그 여왕한테 뭐 임명을 받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래가지고 영국 여왕한테 임명받는 거 맞아요. 예. 영국의 그겁니다.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는 거죠. 영국도 뭐라고 하진 않아요. 캐나다한테. 뭐라 그러면 난리 나지.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이중 국적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지금 이제 미국이 하는 거 보고 캐나다도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죠. 영국 국대로 가지 뭐 설마 캐나다 국대로 가겠습니까? 근데 이게 짜투리들을 열심히 노리고 있어요. 어릴 때 데려와가지고 유니폼을 입혀야 된다니까요. 어릴 때 데려와서 유니폼을 입혀야 돼요. 미국은 해냈잖아요. 캐나다도 아마 그거 보고 할 겁니다. 어차피 이민은 나갔네. 벨기에한테는 밀리는 팀이죠. 벨기에한테는 밀리는 팀입니다. 벨기에가 아무리 뭐 노화됐고 하다지만 세대 교체 잘하고 있거든요. 벨기에 보세요. 예. 현재 벨기에의 라인업인데요. 루카쿠는 저도 조금 의문입니다. 제대로 뛸지. 예, 부상 얘기. 보츠아이가 있으니까. 뭐. 여기 뭐 이쪽 데브라이너랑 뭐 DKL은 뭐 솔직히 이 라인은 최고지. 이 라인은 뭐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뭐 절대 꿀리지 않은 최고의 라인이죠. 그게 뭐 후사르도 괜찮고 아자르는 좀 아니에요. 아자르는 아니고 이쪽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쪽도 뭐 선수가 많아서 그런 거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벨기에가 뭐 좀 안 좋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니고요. 벨기에가 좋고 캐나다가 워낙 피지컬이 좋아가지고 선수들이 수비를 하면 과연 쉬울까? 키퍼도 좋거든요. 키가 2m에 팔이 정말 길어서 정말 안전적으로 캐나다 골문을 지킵니다. 근데 워낙 벨기에가 뛰어난 팀이다 보니까 이 경기도 뭐 벨기에 사이드로 보는 게 정석이 아닐까 합니다. 해가지고 2부 분석도 여기까지 하고요. 답설이 최대한 안 하려고 그래도 월드컵은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뭐 설명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최대한 줄인다고 노력을 했는데 또 28분이네요. 죄송합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